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우앤타로의 박지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걱정을 하지 말아도 된다라는 안심, 용기, 이런 좀, 아, 한시름 났다 하는 이런 느낌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왔고, 이제 1월이고 1월이 시작이 꽤 됐죠. 2022년이에요. 이때 이제 많은 것들을 계획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 마무리해야 되는 일들을 앞두고 있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걱정을 계속 하고 계신 일들이 있다면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제가 해결이 될 거라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번부터 5번 순의 번호입니다. 일시정지 해두시고 골라주세요. 네, 우리 1번 분들을 좀 볼게요. 1번 분들 보면 1번 분들 정말 독해요. 1번 분들은 독하고 야무지고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느라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유일하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이어서 견딘 거예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굉장히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혼자 우뚝 서 있고 진짜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도. 작년에도 아마 계속 그러셨을 거고. 불편한 상황들 감수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감내해야 되고 감당하고 내가 안고 가야 되고 하는 상황들. 근데 뭔가가 어딘가에 계속 묶여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인데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계속 쌓아 올려오고 심지어 버티는 해였어요. 작년이 여러분들은. 근데 그거는 오로지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잡고 칭찬을 해주고 일단은 가셨으면 좋겠고 볼게요. 여러분들은 불면증이 좀 겪고 계신 분들은 아마 좀 비일비재하실 거고 불면증이 없다 그러더라도 어딘가가 몸이 좀 성치 않아야 될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계속해서 정신력 하나로 작년까지 이겨냈다라고 나오고 있고 자 여러분 결과는요 지금 거의 고지 앞에 있어요. 지금이 그 결과를 받아야 되는 때고요. 이제 받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들려올 거고요. 안정감, 소속감, 그리고 듣고 싶었던 소식, 그게 뭐 합격 소식이 됐건 뭐 누군가의 연락이 됐건 내가 기다렸던 근데 누군가의 연락이라는 게 여러분 꼭 이제 제가 뭐 누군가의 연락을 받을 거예요 이러면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내가 뭐 무슨 뭐 집 문제로 뭔가를 해결해야 돼요. 이제 뭐 부동산 연락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회사 이 취업 때문에 이직하는 과정에서 뭐 헤드헌터의 연락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거래처들 이 뭐 쇼부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런 연락을 받아야 된다거나 뭐 이러는 모든 것들을 의미해요. 계약, 거래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오는 그런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거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요 그냥 온 게 아니라 행운처럼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선물 같은 소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결과로 돌아오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1번 여러분들 중에 사랑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은 새로운 사랑을 기대하셔도 되고 재회를 사실 하셔도 문제는 없고요. 나와 마치 10년지기 친구처럼 대화가 끊이지 않는 이성 친구가 있건 새로운 사람이 생기건 파트너십이 강해지는 시기거든요, 지금이. 내가 그간 받지 못한 사랑, 그죠? 뭐 이제 되게 허무했을 거란 말이죠. 외로움, 공허함,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상황이 만들어지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
사업적인 거나 직업적으로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계약 운, 뭐 문서를 잡는 운 다 들어오실 거예요. 아주 좋은 뭐 이제 파트너십이라 그러죠. 계약, 거래를 위한 만남이 성사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기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요. 내가 나 살아보겠다고 사람을 좀 등지고 살아온 분들이 지금 1번 분들 중에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분들은요, 사람이 정말 징글징글하고 지겹고 싫고 막 기빨리고 너무 싫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인해서 기회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아무것도 예상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누군가랑 상담을 하나 했어요. 한 번 했어요. 근데 나는 원래 상담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누구 말 믿는 성격도 아니고, 나 아예 그냥 뭐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 심지어 나는. 근데 정말 우연히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와 말 한마디 나눴는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영감을 준다거나, 해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쵸? 최선의 어떤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된다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전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금전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에는 내가 막혀있던 금전운이 뚫리는 것을 경험할 거라고 나오는 거고, 결혼, 뭐 약혼, 새 출발에 대한 운 자체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소속이 되고 안정감이 생기고 나를 둘러싼 바운더리가 생겨요. 내가 나를 막 하나 지키겠다고 막 온 동네방네 싸우고 다니지 않아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이 경계선이 다 내 주변으로 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감 당연히 느끼겠죠. 특히나 1번 여러분 같은 경우는 소속감이 조금 짙게 보여져요. 소속감이 생기시는데 이건 내가 여러분들 중에 뭐 1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잖아요. 작게 사업을 하고 계신다거나 자영업자분이라던가 내가 소속감을 내 스스로 만들게 되는 걸 수도 있겠고,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좋은 회사하고 연이 닿아서 난 원래 프리랜서였어. 그쵸? 근데 이제 이 회사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뭐 여기서 딱 이제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었는데 계약 연장을 하자고 나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는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보다 더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기업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나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를 스카우트해 가거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죠? 뭔가 어떤 회사에 내가 소속이 되어진다거나 하는 형태예요. 만약에 이분들 중에 이사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괜찮은 집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내가 원하는 조건에 집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계속 뭔가 이렇게 좀 그 자리에서 계속 묶여 있고 집은 나가지도 않고 심지어 집을 내놨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집이 문서를 잡고 새롭게 뚫리고 이러는 소식이 들려오는 이 운을 같이 받고 가시는 거라서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이 집을 계약하겠다라고 하는 사람 생기거나 내가 원하는 집이 나타났어. 그래서 나 이제 글로 갈 거야. 이동할 거야. 그죠? 뭐 중개사가 얘기를 해주던 해서 이제 괜찮은 집이 나왔다. 찾는 집이 나왔다. 여기 한번 보러 가시는 거 어떠냐? 이런 연락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쵸, 합격 소식 들어야 하는 분들 계셨다면 합격 소식도 듣기가 높은 그런 시기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여러분 예를 들어 근데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눈을 씻고 찾아도 저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어도요, 내가 꼭 지인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만이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모르는 정보 있죠. 막막했어요. 예를 들어 내 주변에는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됐건 내가 지금 막 머리 아파 죽겠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내가 어디 카페든 어디든 가입을 한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거기에서 누군가가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댓글을 달아주네. 정보를 알려줬네. 아니면 그 카페에서 계속 올라오는 글들을 보다 보니까 여기 지역 괜찮겠구나, 이 일 괜찮겠구나 라는 것들이
생긴다거나, 뭐 오디션 기다렸던 분들 같은 경우도 오디션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다거나 등등 많겠죠. 그게 다 사람으로 인한다는 거죠. 어딘가에 계속 거래되고 계약하고 맞잡고 손을 이어지고 컨택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고, 일본 분들은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동수 자체가 작년까지는 정말 없었어요. 거의 그냥 한 곳에 계속 머물러 계셨을 거예요. 이대로 그냥 쭉 이렇게 변함없이. 근데 이제 그거 하나를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을 위한 정신력 그거 하나였다. 한 곳에 계속 얽매이고 묶여 있었던 거, 자금이 묶여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내 발이 묶여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버텨온 거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혼자서 그것도 그쵸? 근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 셋, 넷, 그 또 이어서 상황이 풀리는 게 보이니까 절대 걱정 마시고요. 지금처럼 버텨주세요. 이 묶여있는 상황은 풀려요. 곧 풀린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어딘가로 막 뭔가를 막 하느라 가고 막 이런 게 꼭 아니더라도 묶여있던 게 풀리면서 모든 게 다 뚫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좋은 운 다 받아 가시고 1번 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1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분들은 할 얘기가 많아요. 제가 조금 말을 빨리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잘 들어주세요. 몇 번 반복해서 들으시더라도. 자, 작년에 이번 분들은요, 사람하고 상황에 정말 많이 치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 되게 싫으실 거예요. 그죠? 자, 사람 때문에 혹은 이 상황도 어찌됐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했던 것들이 정말 가득했거든요.
2번 분들 같은 경우는 나를 지킬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고 해요. 내가 칼을 빼고 상대를 무찌르기도 하고 상대를 겁을 주기도 하면서 나에게 상처 주지 않게끔 하려고 아득바득 기를 쓰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제 칼을 들고 있잖아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거에 희열감에 젖고 성취감을 얻는 게 아니라 온 에너지를 나를 지키기 위한 것에 쓰느라고 강한 척하고 집에 들어와서 쓰러지는 게 여러분이었다는 거예요. 자, 나는 난 눈물도 없어. 그쵸. 난 슬픈 영화, 굳이 내가 내 돈 내고 왜 보면서 감성팔이 하는, 이런 매개체에 휘둘려갖고 내가 감정 낭비하기도 싫고, 막 이러면서 슬프고, 안 됐고, 작고, 막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피했던 여러분들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내가 슬픔에 더 이상, 이렇게 시간 쏟을 정도로, 이렇게 뭔가 막 안 바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성숙해지고 막 그런 거는 일단 잠깐 제쳐두고 내 할 일부터 해야겠다 막 이렇게 너무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가 슬퍼질 만한 상황 있죠. 내가 무너질 만한 상황에 잠깐 맞닥뜨리게 되면은 나를 지키기 위해 온 내 몸 안에 있던 세포가 방어태세였거든요. 계속 작년 내내. 근데 이게 여기에 탁 건드려지면 다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휩싸일 것 같은 거죠. 계속 하나하나 다 온 몸의 세포를 바짝 긴장시키고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 작은 거에 감정의 뭔가가 이렇게 충돌되는 순간 무너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아득바득이라는 이게 정말 딱 맞았던 여러분들의 작년이었을 것이다 보여져요. 자, 여러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빨리 그것부터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상황이랑 이거를 얘기를 꼭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니까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좀 지키려고 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나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내 자리, 그리고 내 위치에서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그쵸? 이런 강박이 너무 심했을 거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인정하고 좀 이렇게 자아도취에 되고 싶은데, 이 뭔가 자아도취 될 겨를도 없이 스스로 자책하고 실망하고 이제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기에서 계속 여러분들은 나를 칭찬해줄 틈도 없이 계속 채찍질, 당근 채찍을 좀 번갈아서 줘야 이제 좀 사람이 뭔가가 좀 힘이 나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행복이 목표가 돼선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쉽지라고는 하겠지만 행복이 목표가 되어서는 그 행복의 목표가 어딘지도 너무 막연해지고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을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이 너무 불행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그런 식으로 이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작년 내내가 거의 그랬다는 거예요. 행복이 목표로 돼야 되는데 그 행복도 사실 너무 막연하고 그러니까 결국 나는 나중을 위해서 지금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 난 지금 즐기면 안 되는 거야. 왜? 행복해야 되거든. 그건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해결됐느냐 도대체. 서론이 길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꼭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신다면요. 어떤 일이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계속 무뎌지다 보니까 바라는 것도 기대하는 것도 없다 보니까 이게 뭐가 해결됐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상태를 제가 지금 계속 서두에 짚어드린 거예요. 내가 어떤 거에 지금 너무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 무뎌져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되게 보면 이렇게 무채색의 나날들, 그죠? 그러니까 색이 없고 좀 이렇게 뭉툭하고 이런 보면 여러분들이 부업을 하시게 되건 내가 새로운 일을 뛰어들게 되건 뭔가 내 열정이 있는 곳에 돈과 희망이 같이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힘들어 왔다는 건데 비로소 여러분들한테서 해결되는 그게 뭐냐면 어떤 시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완성이라고 그려놓은 기준이 되게 완고하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미치지 않는 것들이 모두 해결돼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에 10개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난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금전 문제, 친구 문제, 가족, 내 사업, 다음 달 매출, 그죠? 이직이 됐건, 뭐, 내가 지금 학교 문제건, 뭐, 사랑도 그렇고, 하나에 한 번씩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이 아니라, 한 번에 이 모든 게 다 해결돼야만 여러분들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제서야 나는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지금 강해요. 자, 여러분 순서가 들어와요. 여러분들에게서는 이번 여러분들에게서는요. 뭐가 해결되냐면 하나씩 해결된대요. 한 번에 하나씩 순서대로 지금 이미 오고 있거든요. 돌이켜보면요. 오늘 돌이켜보면 작년까지 불과 지금 뭐 몇 주 안 됐잖아요. 작년에 해결 안 됐던 부분 올해 지금 들어 해결된 거 하나라도 있으실 거거든요. 순서대로 오고 있대요. 자, 그게 자기 관리가 됐건 다이어트가 됐건 뭐 금전 문제가 됐건 대출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건 뭐 이별이건 그죠? 뭐 새로운 연애 상대 중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날까 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거던 취업이건 간에 지금 완전히 이번 여러분들이 망가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꾸 조금만 안 되면 완전히 다 망쳤다, 망했다라는 생각에 다른 거를 안 보고 있거든요. 못 봐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순서대로 해결될 운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 다 돌아보면요, 여러분 한 번에 하나씩 다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불과 작년은 저번 달이에요. 저번 달하고 지금 이 짧은 텀에도 이미 그동안 뭔가라도 해결된 게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3일 동안 내가 일을 못했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일은 하고 있어요. 사람 문제 해결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하나씩, 한 달에 한 개씩 해결될 거고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문제가 여러 개가 있다고 나오거든요. 특히나 이번 분들은 그거 이번 달 안에 1월에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될 리가 없잖아요. 그쵸? 한번 뭐라도 해결하려면 그거 하나에 내가 집중을 하고 몰입해야 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한 번에 동시에 다 똑같은 비율로 배분해서 하실 수가 있겠어요? 하나씩 들어오고 있대요. 다 하나씩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순서부터 해결되기 위한 과정에서 나를 지금 계속 찾아오고 있으니까 풀어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준비만 하고 계시고 조급하게 일을 먼저 건드려 갖고 더 키우지 마세요. 뭔가 쉽게 어딘가 갑자기 뭔가 빨리 해야겠어. 그래서 빨리 막 어딘가 새로운 곳에 막 이동을 해. 결정을 해. 연락해. 이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상 유지만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것저것 복잡했던 문제들은 하나씩 해결돼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기존 사람이 빠지거나 기존 사람이 나를 지켜주면서 새롭게 이상한 사람들한테서 유혹을 막 당할 수 있었던 어떤 이런 것들 다 그냥 끊어지게 해준다거나 자연스럽게 지금도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완전히 망가진 게 뭐가 있는지 없어요. 없으실 거예요. 이번 분들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급한 거 무조건 버리시고 천천히 가세요. 그러면 이번 분들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몸이 하나여서 너무 힘드시죠? 그죠? 응? 3번 여러분. 부캐가 있어서 나 대신 좀 내가 여기서 활동할 때는 저쪽에서 나 대신 좀 활동해갖고 이것저것 좀 빨리 해결할 거 해결해주고, 응?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쵸? 자, 몸은 하나고, 3번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해야 되는 것들은 여러 개고, 나는 지금 그러나 자신은 또 있어요. 자신은 또 있다고 나와요. 3번 여러분들이. 열정도 있고 의욕도 있고 그죠? 몸이 막 그렇게 찌뿌둥한 상태까지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계속 움직이게 돼요. 계속 움직이고 바쁘고 하루하루가 되게 바쁘세요. 지금 3번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같이 하고 있고 보면은 직장 다니시면서 사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다른 걸로 또 부수입을 얻으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요즘은 유튜브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심지어 유튜브를 내가 기존에 하고 계신 유튜버분이 여기 계시다 그래도 또 다른 채널을 구상하려고 하고 있다거나 등등 계획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사업을 하면서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신 것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개 지점을 운영 중이신 자영업자분도 해당이 되고요. 사장님들 해당이 되는 거고 내가 회사 안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여러 개라거나 내가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의 집단이 이제 뭐 하나의 집단만이 아니라거나 그죠? 나를 찾아오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케어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내 밑에 직원들이 됐건 뭐 팀이 됐건 하나가 아니에요. 성격이. 그리고 내가 지금 돈, 자금 이걸 이제 계속 굴리고 불려 나가야 되는 상태라고 보이는 거죠. 욕심이 있어요. 아무래도. 3번 여러분들은 욕심이 좀 있으신 거예요. 열정이죠. 열정이고 욕심이고 본인 하고 싶은 거 지금 하고 계세요. 이분들은 사실 내 삶이 지금 완전히 뭐 망가졌다 뭐 아니면 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느라 뭐 죽을 것 같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뭔가가 하나가 잡혀 있어요. 좋아하는 일이 생겼던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을 할 거를 미리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건 뭐 두 명을 만나시는 분들도 있겠죠. 양다리를 지금 걸치고 계신다거나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누구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거나 뭐 그쵸 이런 뭐 드라마의 주인공이 그죠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죠. 자, 일단은 좀 볼게요. 임대업 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속하실 거예요. 임대업, 뭐,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오피스텔도 있겠고, 에어비앤비도 있겠고, 부동산, 그러니까 뭐 이런 게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를 같이 돌리고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수입 구조 자체를 한 개 이상으로 만들어서 돈을 벌고 계신 분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3번 분들 중에. 자, 근데 지금 이게 원활하게 되고 있기도 하겠지만 현상 유지가 된다고는 나오는데 사실상 내가 욕심을 부리느라 조금 힘들다고도 나와요. 근데 이제 나는 내가 지금 이게 힘든 상태인지 잘 모를 거예요. 왜? 되니까. 되잖아요. 그죠? 일이 되고 있고 뭐 굴러가고 있고 돈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지금 이게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좀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를 계속 무시하고 있어요. 나 안 힘들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되려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좀 불안정한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고 계시던 아니던 간에 이 불안정한 거는 여러분들 무의식 속에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진행하고 막 갑자기 같이 막 중복 거래하고 그죠? 뭐 동시에 다른 사람 만나고 뭐 연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 만나고 있는데 이미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 뭐 욕심나는 사람 없나 싶을 수도 있는 거죠. 계속 이제 들으시면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그래서 뭐가 해결된다는 거야. 아니, 뭐 그래서 빨리 얘기를 하지. 뭐 자꾸 이렇게 지금 어쩌고 있는지를 왜 자꾸 얘기하는 거야 하실 수 있는데 이 지금 현실을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3번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과하게 일하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게 어쩌면요 그간 힘들었던 과거 혹은 저
과거로 돌아갔을 때 내가 잊고 싶었던 어떤 순간이 있을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던 막 정말 그런 막 그지 같은 그런 경험, 기억들 있죠. 막 그런 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격해지는 그 순간. 그때 그 사건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과부하 걸린 상태라는 건. 자꾸만 그래서 회피하고 피하고 불안해도 일로 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욕심 때문에 힘든 상황은 맞다고 보여져요. 안정감이 사실 너무 필요할 거예요. 하나에 집중하고 싶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죠? 늘리고 또 늘리고 이러곤 있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뭐 돌려막기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3번 분들은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같은 경우는 시끄러운 것들 있죠.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좀 그나마 지금 내가 공통적으로 상황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힘든 거 뽑아보자 라고 하면 상황적으로 굉장히 부산스럽고 시끄럽고 뭐 정돈이 하나로 안 되어 있고 존재감을 내가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보면 여러분들은 분산되어 있어서 힘들다고 나와요. 분산되어 있어서. 분명히 난 내 딴에는 이거를 불리는 거고 응용하는 거고 늘리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속 시끄러운 이유는요. 분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는. 이게. 하나로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든 건데 여러분들은 보면 좁혀져요. 하나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게 시끄러울 거거든요. 엄청. 속도 시끄럽고 사람들 말도 많고 이것 때문에 막 돌아 미쳐버리겠다라는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로 좁혀질 거란 얘기예요. 시끄러운 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 진짜 금전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대출로 막 이것저것 막고 막 이렇게 되셨던 분들도 잠잠해지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갈 곳은 한 곳, 하나로 통합해서 나가시거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둘에서 하나로 좁혀지거나 내가 막 이것저것 막 하고 있는데 하나에 집중해서 이거 하나만 내가 밀고 나가게 된다거나 하나로 좁혀져요. 집중할 수 있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막 시야를 넓게 가져가고 싶은데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규모가 작아진다기보다는 하나로 그냥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에 내가 몰입하게 된다는 의미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게 굉장히 안정감을 여러분들한테 주실 거라고 나와요. 문서, 계약, 뭐 매매권 뭐 이런 것들 잡으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 중개인을 잘 만난다거나 중개인 덕분에 잘 되거나 꼭 집, 뭐 분양 뭐 이런 쪽이 아니더라도요. 제3자가 개입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에서 피곤했던 분들은 중재자 역할을 그분이 해주시거나 거래도 그 사람이 성사시켜주는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내가 이것과 이것에 분산시켜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카드 보시면 계속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달카드도 마찬가지고 펜타클, 완즈카드 다. 지금 교환카드 자체도 기둥이 2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뭔가가 분산돼 갖고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엔 하나로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불안해서 막 이도저도 아닌 연애만 하셨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연애 끝 약혼 아니면 연애 끝 결혼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거고 상대 측 부모님을 만나든 상견례를 하든 이런 약속 같은 경우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거. 약속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승진, 합격 당연히 소식이 들어오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해오면서 힘들었다라고 한다면 통합되면서 해결된다고 했어요. 내 이름 석자를 걸고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시게 된다거나 돌려막기 정도로 막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들도 금전으로 치이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뭔가가 승인이 난다거나 뭐 기관이나 나라의 도움을 받게 된다거나 이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뭔가를 막 내가 하면서 잘 되긴 하는데 뭔가 절차가 없어가지고 계속 불안했던 그게 승인이 난다는 거예요. 어딘가 이름이 붙여지고, 그죠? 혼자 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명함 팔 일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로 그게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뭐 계약, 거래,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잡히는 그런 게 생겨요. 제도, 제약, 그죠?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생기니까 이걸 너무 이렇게 불안하게만 가져가진 마세요. 그리고 지금 뭔가가 집중이 하나로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차피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하나를 정리하기 위해서 나머지 이걸 다 버려야겠어 막 이런다고 뭔가가 되는 게 아니니까 최선을 다하시되 결국엔 하나로 통합되기 위한 과정에 지금 있는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막 이렇게 조급하게 하다가 막 실수하고 안 그러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욕심낼 때보다는 뭔가를 더 하기 위해서 욕심내기보다는 하나라도 빼면서 정말 정확한 거 내 거 딱 하나 가져가셔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게 가져가시게 될 거니까 걱정 마시고 걱정 붙들어 매시고 지금처럼 가시면 돼요.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여기서 더 욕심내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면 3번 여러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4번 분들은 손해보는 것 이거 이제 굉장히 예민한 시기였다. 작년까지는 특히나 더 내가 이제 조금 더 해서 잘못되는 거 없을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고 들어가는 거 아닐까
얘가 나 이용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제 투자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투자 종목, 뭐 이런 거 등등. 그러니까 그게 투자 종목이라는 게 여러분, 꼭 정말 우리 지금 뭐 말하는 투자, 이런 걸 떠나서도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는 상황. 그죠? 내가 일과 시간, 일과 이제 사랑, 여기에 내가 어떤 것에 더 비중을 둬야 되는가에 대한 투자 개념일 수도 있는 거고, 대상이나 모든 상황은 다 다를 거란 말이죠. 투자라 그래서 꼭 뭐 무슨, 그쵸?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 시기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작년,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도 이어져는 오고는 있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금 뭐 올해 들어선 지도 얼마 안 되긴 했지만, 확실히 작년과는 다름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느낄 거예요. 자, 4번 분들 고민 끝이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도 끝이고요. 계산하게 되는 것도 끝났어요. 돈 문제, 사람 문제로 머리 아픈 거, 이것도 이제 거의 다 끝물이고 끝물. 내가 손절해야 하는 사람은 손절을 하게 되시고, 내가 굳이 욕먹어가면서까지 뭐 좋은 사람 되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야지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거 생각하느라고 계속 이분들은 이제 좀 무모하게 달려가기보다는 유지하는 거, 지켜내는 거, 여기에 이제 좀 많이 집착했던 분들이란 말이죠. 자, 더 욕심내려고 하다가는 어찌됐건 과부하가 걸리기 되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조금 들이시더라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때예요. 그러고 이제 그게 거의 이제 뭐 막바지에 다 달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뭐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선택할 수 있었는데,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고, 뭐 좋은 물건을 갖게 된다든지, 좋은 곳에 투자를 한다든지, 여기 현재 있는 위치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하면서도 계속 아쉬움이 끝이 안 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지금부터도 끝이 나는 카드들이 계속 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끝이 나는 카드들이. 그런데 되게 웃긴 거는 뭐냐면요, 끝이 나는 카드와 더불어서 시작이 되는 카드가 같이 들어와요. 끝과 시작이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뭔가가 계속 지금 기회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내가 뭔가 갖고 있는 거에서 계속 재고 따지고 고민하고, 그죠? 이렇게 저울질하고 이러는 상태였는데, 웃긴 게 이게 끝이 나요.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상황이 끝이 나면서 기회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끝만 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해결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봤을 땐. 그치만 끝이 나게 되면서 그 끝난 그 틈 사이로 시작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끝이 나야 시작이 되는 거라서, 계속 재보고 뭐 고민하고 뭐 누굴 선택할까, 어딜 가야 될까, 어떤 걸 잡아야 될까 하던 분들도요, 과감하게 마무리를 과감히 하게 되면서 해결이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 조금 손해를 볼 걸 보더라도 이번 기회에 사실은 좀 많은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거고,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시작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세요. 해오던 것들이 아마 계속 유지되기는 했지만 간당간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4번 여러분들은 이것과 저것 중에 계속 고민을 했지만 어찌 됐건 고민하는 그게 도토리 키재기예요.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지금 이 어떤 내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가지고 이거 아니면 뭐 쪽박이다, 뭐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것과 이것의 그 고민하는 그 차이 있죠. 요 조금의 차이로 계속 고민하셨다는 거거든요. 아시죠? 아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게 끝나요. 간당간당하게 계속 이 약간의 차이 가지고 고민하고 아쉬워했던 이 상황 자체가 끝이 나고, 이걸 또 이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도 다 끝이 나면서 시작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끝이 나게 되면서 새로운 걸 잡게 되시는 쪽으로 가시거든요. 만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4번 분들이 가장 헷갈릴 만한 게 뭐냐면, 이 시점에 끝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난 내가 이것과 이것 중에 재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선택하기도 전에 갑자기 끝을 통보받거나,
이건 내게 아니라는 것처럼 돼버리거나 나에게 기회가 없거나 이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용납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스스로. 응? 내가 비교해갖고 하려고 한 건데 마치 나한테 주도권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계약 문제든 이직이든 취업이든 뭐 내가 누군가랑 사귀고 있던 간에 만약에 나한테 지금 노라는 결과가 나오면 노 그죠? yes or no 중에 노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애초에 고민해서 안 될 만한 거였으니까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서 해결은 어떤 것들 때문에 지금 뭐 해결이 됩니다. 뭐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던 게 이건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올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누군가랑 내가 헤어지잖아요. 그거는 나한테 새로운 게 들어오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동시에 액땜을 하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액땜할 거 하고요. 그 다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신 액땜은 해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 뭔가가 안 좋은 일을 완전히 다 막고 살 수는 없어요. 끝이 난다라는 거는 어찌됐건 사람한테 허무함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가 끝이 나고 내가 아무리 이게 머릿속으로 아니었는데도 끝이 나면은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상실감과 허무함, 이 공허함, 뭔가 괜히 난 이 길이 아니었는데도 괜히 미련 남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미련으로 끝내야 되는 거죠. 그걸 잡고 뭐 한다고 해서 내 길이 아니고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지금부터 계속 뭔가 고민해오던 것들이 있는데 4번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던 게 끝이 날 거예요. 조만간. 끝날 거란 얘기예요. 뭐 그게 뭐 불합격의 소식이던 아니면 뭐 안 된다고 하던 뭐 그쪽으로 내가 못 가게 되던 이 사람하고 헤어지게 되건 뭐가 됐건 끝이 날 거예요. 근데 그 끝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그 끝이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후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딱 끝났구나, 이제야. 드디어 내가 고민하던 게, 끝났어. 나 이제 이거에만 집중하면 되겠다. 나 새로운 거 잡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어차피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계약이 안 된 거고 불발된 거고 변수가 생긴 거고 인연이 끝이 난 거고 그죠? 다 끝나게 된 거예요.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잃더라도 조금 허무함이 남더라도 그거 잡는다고 해서 좋은 상황 아니니까 버릴 돈은 버렸다고 생각하시고요. 써야 될 곳에 돈 썼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준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들어온다 그랬죠. 같이 들어와요. 돈 잃으셨다면요. 돈 같이 들어와요. 내가 썼다면 모을 곳이 같이 들어와요. 그런 상황이 같이 생기고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만약 내가 지금 금전적으로도 솔직히 너무 좀 치여서 돈을 다 쓰게 생겼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이거 내가 손에 안 보려고 막 아둥바둥 하고 있었다. 라고 한다 그래도요. 써야 수습이 되니까 쓰는 거니까 그걸 내가 안 쓸 수 있는 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가야 들어올 수 있는 돈이었고 나가야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더 큰 돈이 들어올 길이 막혀 있었던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멀리 보셔야 돼요. 4번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사실 그 결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거는 지금 남이 아니라 이것과 저거 선택해가지고 어떤 게 나한테 더 좋게 이득이 올까? 이거를 자꾸 상대적인 거에서 자꾸 뭔가를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나만 믿어야 돼요. 내가 선택한 거는 그리고 나한테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 아니게 된 거다. 불발된 거다. 라는 믿음,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절실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굉장히 많이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당장의 눈앞에서 고민하느라 시야가 되게 좀 좁아져 있을 거예요. 현재는 조금 더 멀리 시야도 좀 시야 자체가 좀 트이게 되는 그런 시기까지 지금 운대가 같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길이 트일 거고 거기를 걸어가시게 될 거예요. 새로운 길이어도 상관없어요. 무서워하실 게 없고 두려워하실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4번 분들이 미리 겁먹지 마시고 그 끝에 대한 그 두려움 있죠.
뭔가가 내가 여기서 멈추고 끝나고 막 이러면 뭔가 이미 다 끝난 것 같다는 막 그런 괜한 끝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좀 살짝 좀 무서움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죠? 근데 어찌됐건 끝은 시작하고 늘 같이 와요. 같이.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가 막 고민을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고민되고 있었던 그 상황은 해결이 된다. 알아서 끝이 날 거예요. 알아서. 내가 막 뭐 선택하고 뭐하고 심지어 상대 쪽에서 나한테 먼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연연하고 막 붙잡고 늘어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러면 4번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끝을 되게 크게 좀 이렇게 밝게 받아주세요. 그냥 너가 끝나야 들어오겠구나. 들어오기 위해선 빠져나갈 것들은 다 빠져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하시고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여러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5번 여러분들은요. 변화가 많으셨던 분들이에요. 작년이 여러분에게는요. 가장 큰 변화. 내 인생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한 가지가 변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던 때가 바로 작년이에요. 지금은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들어와 있으세요. 그게 사람이던 일이던 그러면서 제일 기쁜 한 해를 작년에 맞이했고 제일 힘들었던 한 해도 작년 그렇게 보내셨던 분들이 우리 5번 분들이에요. 이동을 한번 하게 됐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동도 한번 할 때 되게 크게 하셨을 것 같고요. 갑자기 이사하게 되거나 내가 갑자기 독립을 하게 됐다거나 가족과 떨어졌거나 누군가랑 떨어져 있게 되거나 이별했거나 아니면 결혼했거나 그죠? 그러니까 가정과 떨어져 있다는 게 내가 어딘가에서 나오고 심지어 내가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가정을 만들고 이러는 게 동시에 되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랬던 시기라는 거예요. 5번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좀 살만하시죠? 지금은 그래도. 그래도 올해 들어오면서 크고 작은 변화 그쵸 많았던 것 있겠지만 안정적인 것에 속해지고 있다고 나와요. 안정적인 것들 이제 뭔가를 좀 계획하게 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일들이 있었고 사실 지금 크게 문제될 거는 없거든요.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괜히 만들고 있을 수는 있다고 나와요.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뭐 지금 그렇게까지 막 힘들다 뭐 망했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다만 5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고 나와요. 남들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5번 여러분들은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 거. 그간 말하지 못한 비밀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 간의 비밀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를 내가 어떻게 보면 속여야 되는, 말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 있었다거나 뭐 등등. 근데 그게 다 내가 만든 거라고 나오거든요, 사실. 내가 그래서 너무 스스로를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를 좀 힘들게 했던 때다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오기 직전에 혼란스럽다 보니까 내가 나다운 선택을 하지도 못하고 원래 평소에 나라면 그런 선택 안 하는데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버려서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나는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지만 권태로운 게 너무 싫다 보니까 괜히 우울해지고 괜히 충동적으로 뭔가 행동하게 되고 뭐 알게 모르게 비밀을 만들게 된다거나 어쩌면 이제 기존의 내 모습 자체를 좀 부정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려고 틀을 좀 깨는 상황을 내가 뭐 자처해서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시험 준비를 했거나 퇴사를 했거나 했던 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 많은 게 해결되실 건데 그 해결이 여러분들이 다 저질러 놨던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수습이 될 거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변화를 한다는 게 변화 자체가 뭐 이렇게 무조건 다 좋은 감정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변한다 그러면 이제 막 설레이고 그죠? 막 뭐 그 전에 나는 이제 안녕. 뭐 새로운 나를 맞이하고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고 환경도 달라지고 하면 무조건 설레이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대운이 오기 전에 사람이 가장 아프고 힘들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온갖 풍파가 나를 반겨주는 듯한 느낌이 작년까지 계속 지속되셨을 거고 특히나 작년이 진짜 심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힘든데 좋은 게 같이 오고 근데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세상 느껴보지 못한 설레임과 고통이 같이 오니까 너무 속수무책으로 내가 마치 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에 당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같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내 상황에 적응도 하기 전에 모든 게 많이 바뀌는 기분 그쵸? 5번 분들 해결이 되는 것 뭘까 궁금해 많이 하실 텐데 낯설었던 것이 익숙해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적응하지 못했던 상황 있죠? 이거에 이제 점차 적응하시게 될 거예요. 적응을 하게 되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런 낯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원래 나라면 선택하지 않았던 것들 아까도 말했지만 원래 나라면 뭐 보지 않았던 것들 만나지 않았을 사람 하지 않았던 일 뭐 이런 것들이
좀 다 빠져나갈 건 빠져나가고 이 상황에 좀 적응을 하게 되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너무 낯설어서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난 처음 해보는 거고 이랬던 것들 이거에 이제는 조금 사람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스무스하게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은 능청스럽게. 가족의 화합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가족하고 화해를 하시게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을 내가 꾸리는 일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임신이 될 수도 있겠죠. 임신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금전문대로 막 요동치셨던 분들은 솔직히 여기 해당 많이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막 들쑥날쑥하고 그죠? 들어오는 만큼 다 나가고 막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괜히 충동적으로 필요도 없는데 막 사고 이랬던 분들. 묶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 잡고 있게 되고 어딘가에 묶어두게 되고요. 그렇게 되실 거예요. 엄청나게 떼돈을 벌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요,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거에 돈을 쓰고 말도 안 되는 거에 돈이 나가고 이랬던 것들이 점차 안정되고 익숙해지는 상황, 내가 이 상황 자체에 적응을 하게 되면서 묶어둘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이런 불안정한 이 요동치는 막 왔다 갔다 상하 왔다 갔다 막 폭이 되게 넓다 그러죠. 널뛰듯이 그랬던 것들이 점차 잠잠해지는 거거든요. 차분해지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해결되실 거예요. 금전도 괜히 나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동수 많으셨던 분들은요. 이동보다는 한 곳에 머물게 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별로 인해서 마음 아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연이 올해 생기실 거고요. 그러니까 지나간 인연에 집착하지 마세요. 합격 소식을 바라시는 분들은 올해 합격운은 정말 높으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외국을 나가야 되는데 외국을 작년에 못 나갔다. 그죠? 상황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외국 나가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모든 게 다 처음 일어나는 상황,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게 그게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이미 여기에 적응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셨을 건데 이게 점차 잠잠해지고 차분해지면서 내가 심지어 여기에 적응을 하게 되면서 이 상황 자체가 많이 나아지실 거예요. 어떻게 내가 풀어나가야 될지 감이 잡히고 계산하게 되고 그죠? 평균치를 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되실 거고 멀리 가셔야 되는 분들 있다면 차라리 멀리 가시는 게 좋고 이곳저곳 요 근처에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일은 거의 없으실 거거든요. 안정권에 속하시게 되니까 그런 게 있으실 거란 얘기예요. 집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냥 머물게 되시는 거예요. 이사 문제로 막 골치 아프다, 막 미치겠다 이러셨던 분들도 그 자리에서 딱 거기서 잡고 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쉽게 함부로 막 이동하시거나 움직여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는 거 없이 나 이제 여기서 이쯤 되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걸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해결될 거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아직까지도 그 과정에 있어요. 이게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이제 거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적응해 나가면서 모든 것들을 좀 유두리 있게 풀어 나가시면 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적응을 완벽하게 해 나가기 위한 과정 거의 끝자락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너무 막 이렇게 좀 괜히 자책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한 자기 비하 있죠.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해요. 그러면 5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